Recording in progress. 얼굴 진짜 안 키워놓은 선생님 많으시네. 아이, 그럼 나도 익명 처리. 저도 모자이크 처리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수업 시간에 쓰는 소품이에요, 이게. 특히 이제 영어과에서는 그 애들 역할 롤 플레이를 많이 하잖아요. 회화에서. 그때 이제 애들이 그냥 저는 그 막 수업을 막 찍어요. 그냥 막 그 코로나 이전에도 그냥 수업 시간에 휴대폰으로 막 찍어서 막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선생님 모자이크 처리해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애들이. 그래서 야, 내가 바쁜데 어떻게 모자이크 처리할 시간이 어딨냐? 그래서 국리 끝에 애들 얼굴의 익명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파티 전문점에 갔어요. 그래서 파티 전문점에 갔더니 이런 안경들이 너무 굉장히 많아. 그래서 그걸 사다가 그 역할극 할 때 애들한테 줬죠. 니들 골라서 써라. 그랬더니 완전 애들 수업 분위기 달라져가지고 그래서 일부러 제가 선생님들한테 소개해 드리려고 파티 전문점 검색하시면 이런 안경 수십 종류예요. 예. 특히나 이제 선생님들 그 뭐 기말고사 이번 학기 내내 쉬시는 거죠? 쉬시는 게 아니라 연구하시는 거죠? 선생님, 제가 선생님 소개 따로 안 드리고 그냥 바로 시작하시겠어요? 간략하게 소개 아니요. 드릴까요? 네, 그래 주세요. 네. 네, 아직 다 들어오진 않으신 것 같은데 시간이 됐으니까 제가 오늘 강사 선생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영호 선생님은 30년간 서울시에서 영어 교사로 근무하시다가 이제 명퇴를 하시고 현재는 서울시 교육청 생활교육 정책 자문관으로 또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저희 전국 영어 교사들 사이에서는 거의 대부격인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전국 영어 교사들의 이렇게 소통할 수 있게 처음으로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 지금도 선생님이 많은 자료를 제공해 주시고, 이렇게 조언해 주시고, 또 생활교육 쪽으로도 경험이 많으시고 일가견이 있으셔서 오늘은 영어가 아니라 그 학생 생활교육, 회복적 생활교육을 주제로 이렇게 강의에 모시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송영 선생님께서 강의를 시작하시겠습니다. 네. 선생님들 이번 1년을 쉬시나요? 아니면 6개월 쉬시나요? 여기 선생님들은 1년입니다. 1년입니다. 1년. 지금 뭐 이거 11월이면 실컷 쉬셨네. 그 선생님들 분위기를 제가 조금 아는 게 제가 그 자율연수휴직 혹시 들어보셨어요? 선생님들은 연구년이니까 아마 봉급 일부 받으시고 할 텐데 자율연수휴직은 제가 너무 쉬고 싶은데 쉴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 아파야 쉬어야 된대. 그래서 아이 봉급 안 줘도 주니까 제발 좀 쉬게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어, 시도교육감 선거 때 딱 제안을 제가 딱 했어요. 무급이라도 좋으니 자율연수 휴직을 할 수 있게 해달라. 그 선생님들 실컷 잘 노셨어요? 끄떡끄떡? 예? yes, no. 저희는 보고서를 써야 돼서 마음 그렇구나. 편하게 놀지 못했습니다. 보고서. 네. 지금 그건 한참 보고서 마무리할 시기라서. 하긴 뭐 저기 교육청이나 교육부의 입장에서는 그래요. 이런 제도를 했을 때 뭔가 그 결과물이 나와야 되지 않냐. 또 그 시도 의원들이 예산의 타당성이 있는가를 자꾸 따져서 아마 그런 결과물을 요구하지 않나 싶습니다. 가급적이면 얼굴 좀 보여주세요, 선생님들. 다른 일해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중간에 제가 몇 번 요건 중요합니다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그때만 화면을 응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받으셨나요? 저는 자율연수 휴직을 하고서 너무너무 전 무급이었지만
제가 너무너무 좋았던 게 쉬고 나니까 창의력이 막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책 한 권이 나왔어요. 그때 자율연수 휴직을 하면서 그러니까 송쌤의 아름다운 수업이라는 책이 자율연수 휴직하면서 틈틈이 정리하다 보니까 그런 책이 나왔습니다. 선생님들도 좀 고생스러우시겠지만 근데 중요한 거는 잘 노시는 거예요. 어제 그제 단풍 구경하신 분 어제 그제 여기 그거 잘 저는 자율연수 휴직 때 제일 잘한 게 노는 기술을 배운 거예요. 평생 제가 그렇게 잘 그 주변에 내 주변에 이 아름다운 환경이 있다는 걸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자율연수 휴직 때 오전에만 일해. 오후 되면 저 일 안 했어요. 오전에만 뭐 일하고 공부하고 책 읽고 집필 활동하고 오후는 무조건 다. 그래서 제가 그 서울 근교 여기 경기도 뭐 가까운 인천 강원도 여기에는 당일치기로 놀러 갔다 올 수 있는 데는 제가 싹 다 섭렵을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좋은 게 뭐냐, 퇴직을 하고 나서 생활이 풍요로운 거예요. 오늘 같은 날씨에는 어디를 가면 좋을까? 아, 오늘은 도봉산이 짝일 것 같다. 올겨울 올여름에 엄청 더웠잖아요. 그런데도 거기 가면 그늘지고 시원한 데가 있지. 그래서 제가 거기를 간 거야. 그러니까 제 퇴임 후의 삶이 사실은 이 연구년 덕분에 굉장히 풍부해졌습니다. 이제 11월 어제 그제 놀지 않으셨으면 저 후회하셔야지. 이번 주 내내 싸는 하되는데. 그러니까 악착같이 잘 노시기를 어, 바라겠습니다. 아, 6분이 다섯 분께서 이제 틀어주셨네. 어, 미리 이제 제가 구글로 근데 실은 여기 지금 선생님들 정도 수준이면 그 연수를 저는 이런 선생님들 정도 수준이면 강사 양성 과정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강사 양성 과정.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런 식으로 해서 강사 선생님들을 양성한 게 전국에서 한 100명 정도 선생님이 계셔요. 그러니까 오늘 강의도 이제 주로 이제 낯선 행동이라는 개념 포커스 거기다 인성교육에서 낯선 행동이라는 곳에 포커스를 둬서 강의를 진행할 텐데 이게 전국적인 인기예요. 이게 제가 명퇴를 결정하게 된 것도 선생님들이 여기에 대한 강의 요청이 전국적으로 너무 많아. 심지어 그 아름다운 제주도 아이들도 낯선 행동을 얼마나 하는지 제주도 선생님들이 저를 15번이나 초빙을 했어요. 그러면 항공료까지 다 부담하시고 저는 뭐 숙박비 모텔비 5만 원인가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 1박 2일로 가서 둘레길을 걸어서 그 제주도 둘레길에 4분의 3을 걸었어요. 이 정도로 낯선 행동이 요즘 강의 인기 제목이에요. 앞으로도 계속 될 거고 그러니까 이미 강의 경험이 있으신 선생님들께서는 제가 강사 멘토링을 해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분의 선생님이 이미 이 주제로 저와 멘토링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연구년 하시면서 이왕에 강의를 하신 선생님이라면 강의 노하우가 있으신 거니까 오늘 강의 들으시고 제 강의 저는 콘텐츠를 전부 무료는 아니고 막걸리 서너 잔 막걸리 서너 잔 주시면 제가 그 강의 콘텐츠를 무료로 드립니다. 네. 오늘 여기 지금 낯선 행동 예방과 대응법은 진작에 여기 제가 119 여기에 제가 쭉 정리를 다 해놨어요. 자, 근데 왜 제가 119 하필 119라는 게시글에 넣었냐면 우리나라 학교가 어떤 상태다? 체벌 금지 이후에 불이 났기 때문이다. 제가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자, 공유하면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네. 저
저도 선생님들 얼굴을 보면서 저는 그 선생님들 지금 연구년 선생님들이시니까 제가 좀 빡센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저는 이게 지금 강의를 김연아 선생님한테 그 녹화해 주십사, 줌으로도 녹화해 달라고 말씀드렸고, 제 PC에서도 그 뭐더라? 이거 무슨 녹화 프로그램 오캠으로 녹화를 하고 있고, 또 오캠의 카메라 위치 옆에 휴대폰으로도 녹화를 해요. 그래서 이 어차피 내년에 학교로 가셔도 제가 볼 때는 완벽한 대면 상태라기보다는 틈틈이 애들이 확진자가 나타나면 일부는 또 비대면 수업을 하게 되고 이럴 텐데, 저는 비대면 수업을 할 때, 대면 수업할 때도 그렇습니다만 비대면 수업할 때도 전부 다 녹화를 해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녹화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콘텐츠화하면 다음에 그와 같은 연수를 할 때 훨씬 에너지가 덜 들어가죠. 말하는 것이 보통 에너지가 아니잖아요. 선생님들 줌 수업할 때 더 힘드시죠? 왜냐? 안 보이니까 마치 그냥 개그처럼 막 그 액션도 하고, 저도 지금 계속 톤을 높인단 말이에요. 계속 따뜻한 물을 마시면서 수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비대면 수업에 대비해서 그 콘텐츠를 늘 녹화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선생님들께서 주신 질문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수업 시간에 욕을 하며 함부로 행동하는 아동이 있다. 요게 이제 요 최근의 경향입니다. 욕을 해. 근데 물론 선생님한테 욕을 하는 건 아니겠지만 혼잣말처럼 욕을 합니다. 선생님들 그 우리나라 교권사 랭킹 1위가 뭔지 아세요? 랭킹 1위? 좀 어이없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조는 애들, 잠자는 애들을 선생님이 깨우잖아요. 이렇게, 야 일어나, 깨우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애들이 그 조는 게 아니라 푹 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어디서 자는지도 몰라. 누군가 건드리지? 그러면 애들이 뭐라 그래요? 대뜸. 채팅창에다 답 써주시겠어요? 아이들이 그럴 때 대뜸 뭐라고 해요? 그게 지금 우리나라 그 1위예요. 1위. 교권사. 얘 욕을 해요. 근데 사실은 욕이 아니에요. 걔네들 삶에서 CX는 그냥 삶의 추임새예요. 그리고 누가 깨웠는지 모르지만 짜증난다. 짜증. 이 말이 꼭 CX 이럽니다. CX. 짜증. 이게. 근데 선생님들이 애들 앞에서 CX를 들으면 욕을 들은 것과 같이 오해가 되죠. 애들도 긴장하고. 그래서 제가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저는 애들을 깨울 때 이런 무기를 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보실까요? 제가 이거 저는 그 학습 아이디어를 얻으려고 이렇게 왕구점이나 문구점을 그 자주 가는 편이에요. 근데 뽀로로 마이크가 어느 날 나왔더라고. 그래서 이거 재밌겠다. 그래서 제가 그걸 사가지고 애들한테 잠자는 애의 귀에다가 대고 요거를 요렇게 잠자는 애 귀에다 요렇게 틀어줬더니 애들이 정말 놀라운 게 눈 뜨기 전에 웃기 시작해. 그래서 참 도대체 이 아이들에게 뽀로로는 도대체 무엇인가? 그래서 선생님들도 애들 특히나 남자 선생님이
그 여학생을 건드려서 깨우시면 안 되죠. 이미 한번 고소당한 사례가 있어요. 성추행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소리 도구를, 예쁜 도구를 이용하시는 것도 방법이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들 다른 일 하시던 분들도 잠깐만 봐주세요. 오늘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화면 좀 켜주시죠. 웬만하면. 저도 사람이 기라는 게 주고받는 건데 그 한쪽은 이렇게 꺼져 있고 그러면 기가 이게 좀 나오질 않아요. 자, 요거 한 장을 가지고 선생님들은 충북에서 낯선 행동 강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작권 프리로 드립니다. 우선 제가 쭉 대한민국 그동안 교직 35년에 있으면서 수업 중에 아이들의 낯선 행동을 분석했더니 대표적인 행동이 6가지더라 이거예요. 6가지. 선생님들이 강의 가셔서 칠판에다 직접 그리면서 하시면 더 역동성이 있습니다. 자, 첫 글자만 따서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끼떴다 방자. 아, 그래도 짜증내. 질문 주셨네. 그래도 짜증내는 학생은 없었습니다. 뽀로로 마이크로 짜증내는 좀 이상한 애죠. 그런 애들은 없습니다. 그 아이들의 잠재의식에 호소하는 거라. 끼떴다 방잠땡. 같이 소리내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끼떴다 방잠땡입니다. 그렇죠? 대표적이죠? 이런 행동입니다. 그런데 요 왼쪽은 제 얘기가 아니고 드라이커스라는 사람이 1930년대 무려 90년 전에 낯선 행동의 목적이 있다고 이렇게 갈파를 합니다. 설파를. 그런 첫째는 뭐다? 관심 끌기다. 그런데 거기에도 실패하면 센 척한다. 응? 센 척해. 힘을 주고요. 그런데 그래도 불구하고 관심 끌기에 실패하면 애들은 복수를 합니다. 복수. 그 다음에 그것에도 실패했을 때 애들은 드디어 현실로부터 도피한다. 그 자해나 자살의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는 것이죠. 이거를 드라이커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걸 가지고 노래를 만들어 봤어요. 같이 낯선 행동의 목적 관심 끌기 센 척하기 공격하기 도망가기 원흉을 낯선 행동의 자, 같이 한번 해보실게요. 이 노래는 제가 직접 작사를 합니다. 이걸 언제 했냐? 자율연수 휴직 끝날 11월 달 12월 1월 2월 4개월 동안에 이런 노래를 40곡 정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논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냐. 그게 그때 그러니까 실컷 노니까 다시 내년 3월이면 복직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그럼 내가 내년에 복직해서는 뭔가 새로운 방법으로 인성교육을 할 수 없을까? 그러면서 노래로 하는 인성교육을 구상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아이들의 낯선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를 만들고 율동을 만들고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같이 한번 해보실게요. 여기 보자. 낯선 행동의 낯선 행동 낯설다 이상하다 이거요. 낯선 행동의 목적 관심 끌기 관종이야. 관심 끌기 거기까지 시작. 낯선 행동의 목적 관심 끌기. 그다음에 허리에 딱 이렇게 허리에 팔을 양손을 올리고 센 척한다. 센 척. 뭐야? 센 척하기 공격하기 상대방을 찔러 공격하기. 그다음에 도망가기 원인은 우울감 슬프다 이거예요. 자 거기 센 척하기부터 시작. 센 척하기 공격하기 도망가기 원인은 우울감. 오케이. 예, 이게 기막힌 35년의 결정이죠. 처음부터 같이 불러보실게요. 낯선 행동의 목적 관심 끌기 센 척하기 공격하기 도망가기 원흉을 낯선 행동의 예방 엄지척 서로 돕고 인정
이게 낯선 행동 이거를 요 네 가지를 하고 그다음에 그 2절은 뭐냐면 결국 제가 이 송쌤의 아름다운 수업 이 책의 주제예요. 그 주제. 그러니까 아이들이 결국 낯선 행동을 하는데 알고 보니 슬픔이 있더라. 그러니까 애들이 한가하게 선생님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그 절실해 애들이 뭔가.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을 주제가로 하면 바로 이 노래인 거예요. 관심 끌기. 그런데 2절은 뭐냐면 백신이 있더라. 애들이 끼어들고 이런데 우울감인데 그 백신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소속감이고 하나는 자존감이더라 이거예요. 소속감과 자존감. 근데 재밌는 게 시옷감과 시옷감, 이응이응감, 지읒지읒감, 시옷, 이응, 지읒으로 이렇게 연결됩니다. 이 백신은 이 코로나를 우울감으로 보면 얘네 둘은 그 한 방에 애들을 치료해 줍니다. 우울감을 소속감. 근데 그래서 이제 담임 선생님이 하셔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학급 운영에서 통해서 소속감을 키워주시는 것이다. 애들이 이상한 행동 하시죠? 그러면 1인 2력을 주세요. 그래서 1인 2력을 애가 잘할 수 있도록 서포트 해주셔요. 1인 2력을 그냥 애들에게 할 사람 해서 해봐라 이러시면 안 돼요. 애들은 애들입니다. 선생님의 서포터가 필요해요. 그래서 1인 2력을 통해서 학급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수업에선 무엇을 해야 되느냐. 수업을 통해서 애들은 다양한 수행평가를 애들한테 자랑해야 돼. 그래서 거기서 자존감을 느끼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애들이 집에서 자야 하던 애가 있었어요. 천호중에. 근데 한참 그 자해가 유행처럼 됐었잖아요. 근데 그러던 여학생이 영어 시간이 들은 날은 학교에 나오더라 이거예요. 그 시간대 수요일 3교시다 그러면 그건 뭐 때문에 그러냐. 제가 그 아이에게 그 아이의 잘하는 점을 친구들에게 돋보이게 해주었거든요. 그래서 자존감을 향상시켰더니 애들이 안 하더라. 근데 올해 최근에 제가 이 두 가지를 추가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백신을 근데 선생님이 이런 백신을 막 투입을 하셨어야 되는데 선생님이 투입을 안 하시죠? 그러면 애들이 낯선 행동 바깥으로 삐져 나옵니다. 그럴 때는 요것과 요것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외벽을 쳤어요. 콘크리트 외벽. 예, 자, 그럼 요걸 뭐 시옷, 디귿, 기응, 지은 무엇일까요? 맞춰보실까요? 첫 글자는 선입니다. 선. 선행기록부. 아니, 요거 오른쪽 기록부터 선, 디귿, 기역, 지읒. 뭘까요? 채팅창에 말로 해주셔도 좋고. 굉장히 낯선 용어신가 봐요. 선도 규정. 진짜. 근데 제가 강의를 다니면서 가만히 보면 심지어는 생활지도 부장님도 선도 규정을 잘 몰라. 그게 무슨 소리? 그게 저는 정말 어이없는 게 아직 선도 규정이라는 거는 초중등 교육법에서 그 법에 의해서 단위학교가 규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법률에 기초한 규정이라고요. 근데 선생님들이 너무 몰라요. 안타깝게도. 선생님들께서 학교에 꼭 돌아가시면 내년에 선생님들 연구년 하시면 내년에 Recording 돌아가시면 stopped.
Recording in progress. 이 선도 규정을 그 해당 수업과 관련된 거, 딴 것들은 괜찮아요. 근데 수업 중에 수업의 교사 지시 불이행, 수업 시간에 수업을 방해하는 행동 이런 것이 뭐 교내봉사, 사회봉사 이런 게 다 있을 텐데 요 선도 규정을 한쪽으로 딱 정리하셔서 모든 교실에 선생님이 들어가는 교실에다가 붙여 놓으세요. 그리고 애들하고 그래부터 싸우지 마. 그냥 아무 얘야 너 과제 이행을 안 했으니까 교내 봉사부터 이렇게 사회봉사 출석 정지까지 가능하겠네. 자, 1차 경고 이런 식으로 옐로 카드 주시고 그 다음에는 레드 카드 징계로 들어가셔야 돼. 근데 지금 대한민국 선생님들이 그 처벌을 징계를 남발하고 하는 게 아니라 모르셔. 어때요? 동그라미 X. 우리나라 선생님들이 선도 규정을 잘 알고 충실하게 이행한다. 동그라미. 모르고 이행하지 못한다. X. 예, 맞아. 그게 너무너무 어처구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연구년 하셔서 다시 내년부터는 충북에 이런 새로운 전통을 다시 세워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요 맨 위에 요건 뭘까요? 법정장부. 법정장부예요. 생활기록부요. 네, 정답입니다. 생활기록부예요. 근데 요거는 아이들이 우울감으로 그 규정을 빠져나왔을 때 이걸 잡는 게 선도 규정이고 그 이전에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때 애들의 그 피드백을 주는 게 생활기록부가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때 그걸 생활기록부에 정말 그 꼬박꼬박 적는 거예요. 저는 현직에 있을 때 왼쪽 주머니에 이렇게 주머니에 수첩을 늘 갖고 다니. 그리고 오른쪽 주머니에 볼펜. 그래가지고 애들이 긍정적인 부정적인 건 안 적어요.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때 이렇게 그 자리에서 바로 적어가지고 매일매일 생활기록부에 그걸 톡 적어줬어요. 그리고는 그 적어준 것을 애들에게 적었다고 휴대폰 문자를 통해서 애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날로 아무개 생활기록부에 이렇게 줬다. 그러니까 나중에 애들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담임은 진짜 치읓 지읒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자, 치읓 지읒해 뭘까요? 맞춰보시겠어요? 우리 담임은 진짜 친절. 철저. 오, 와우. 오, 이야, 이 답이 이렇게 벌써 나오냐? 친절이라고 답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은데 저는 애들에게 친절한 건 어떤 면에서 친절하냐? 너가 사고 치면 이런 징계를 받을 수 있어요. 그거를 안내해 주는 데는 굉장히 친절해요. 근데 교사들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일단 안내는 친절하게 해주되 그 선을 넘었을 땐 철저하게 어떻게 철저하게 선도 규정에 따라서 애들에게 처벌을 해줘야 됩니다. 저는 이게 대한민국 생활지도부장님들 방이 지금 1,500명 방이 2개, 그래서 약 3,000명 정도 생활지도부장님들이 계셔요. 제가 그 방에도 계속 그러는 게 철저하자, 철저. 그냥 대충 봐주는 거 있으면 안 된다. 요게 이제 낯선 행동 도표입니다. 네. 혼자 말하니까 힘들다. 자, 그 다음 욕을 하는데 애들이 여기 지금 질문이 이겁니다. 수업 시간에 욕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 저는 이렇게 교육을 했습니다. 여기 1150 여기 가시면 돼요. 1150 가시면 제가 학교 폭력 예방 퀴즈를 만든 게 있어요.
개념 없다고 한탄하지 말자. 교육하자. 같이 보실게요. 한 3분 정도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생활에서 흔히 일어나는 상황들을 재현해 대화 속에 등장하는 욕의 어원을 풀어볼 겁니다. 지랄 개구나 까네. 엄청 진짜 없어. 어원 풀이. 씨발 개더워. 아무하고나 성교할 정도로 더워. 여기서 잠깐 낱말풀이 들어갑니다. 네, 영상이 좀 내용이 섬찟하시죠? 근데 이게 EBS 영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해설 다신 분이 누구예요? 응? 목소리 익숙하지 않으세요? 얼마 전까지 생방송 아침마당에 MC였던 이금희씨잖아요. 네. 난 슈갔네. 야 매점이나 가자. 성기가 발개할 정도로 날씨가 정말 마음에 안 드네. 매점 갈까? 역시 흔히 쓰는 말들이죠. 돈 없거든 병신아. 돈 없어. 몸 어디가 모자란 놈아. 이 욕들도 습관적으로 던지는 것들입니다. 지랄 개구나 까네. 입에 거품을 물고 발작을 할 말도 안 되는 거짓말 하고 있네. 엄청 진짜 없어. 내 말이 거짓말이면 우리 엄마가 창녀. 진짜 없어. 돈 없거든 병신아. 여러분도 한두 번씩은 썼을지 모릅니다. 씨앙 숙제 존나 많다. 심지어는 숙제할 때도 이런 말들이 튀어나오죠. 어원 풀이. 씨앙 숙제 존나 많다. 에이 더러워. 숙제가 성기가 튀어나올 정도로 많아. 씨발 언제 나 이렇게 빡쳐 진짜. 아무하고나 성교할 정도로 화가 나. 언제 다 해. 대가리를 칠 정도로 짜증나네. 걔 존만한 새끼가 어디서 깝치고 지랄. 친한 친구 사이일수록 욕은 더 거칠어집니다. 병신아. 어원 풀이. 걔 존만한 새끼가 어디서 깝치고 지랄이고 이 씹새끼야. 개의 성기처럼 작고 하찮은 것이 어디서 몸을 방정맞게 움직이고 입에 거품을 물고 발작을 해. 창녀를 어미로 둔 자식아. 미친 호구 새끼. 꺼져 병신아. 정신이 온전치 못한 호랑이 입 앞에 있는 것처럼 다루기 만만한 놈아. 눈앞에서 사라져. 몸 어디가 모자란 놈아. 이래도 욕을 하시겠습니까? 자, 이제 선생님들께서 궁금하신 거는 뭐냐면 이런 식의 교육을 해도 될까? 라는 텐데 여기 이미 그 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 보도된 것이 이제 뭐냐면 학생들에게 욕설의 어원을 가르쳐 주니 스스로 사용을 자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번 연구가 학생들의 욕설 중독 현상을 극복하는 하나의 대안이 될지 주목됩니다. 황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네, 이런 연구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에 기초해서 지금 저 내용 그 영상에서 나온 내용들을 가지고 이렇게 학습지를 만들었습니다. 여기 간질병에 걸린 거죠. 자, 선생님들 뭘까요? 1번. 간질병에 걸린 것처럼 개거품을 물고 해괴망측한 별의별 지저분한 행동을 저지러지게 한다. 자, 채팅창에 맞춰보시겠어요? 삽질 아니고 지랄이죠. 지랄. 지랄. 2번은 뭐 여기 나와 있네요. 그 제가 이거를 이렇게 해서 학습지로 여기 가시면 선생님들께서 애들이 욕을 너무 험한 말을 많이 해서
좀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냥 개념 없다 한탄 안 합니다. 그냥 개념 없으면 그냥 바로 가서 교육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한탄만 하고 있겠어요. 그리고 부모님이 못 가르쳐 주시면 누가 대신 가르쳐 줘야 되겠어요. 여기 한글 파일 요거 내려 받으셔서 그냥 이거 그냥 해마다 해 바뀌면 3월부터 착착착착착착착 그러니까 뭐 이거 다 이렇게 차례대로 순서대로 이렇게 해 나가시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그다음에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말씀드리고 15분 휴식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근데 애들이 이처럼 1번이 개념을 잡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함부로 행동하는 아이가 있다. 그럴 때 선생님들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애들이 아까 가령 애들이 선생님 앞에서 CX 했을 때 그거를 교권 사안이라고 생활지도부를 갖고 오면 참 난감합니다. 그거보다는 그리고 제가 정중하게 선생님들께 말씀드리는 게 교권이란 말을 가급적이면 쓰지 말자. 왜냐하면 교권이라는 건 원래는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는 권리로 헌법에 위임된 권한입니다. 교사로서의 개인은 그건 정말 그 기본 인권이고 그거보다도 교육이 교실 안에서 제대로 이루어질 권리라서 사실은 친성 불가 침해 권리입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세상에서 오해하고 특히나 학부모님들께서 뭐 교권을 교사의 권리로 이해하고 있어요. 교육받을 권리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교권이란 말 대신에 결국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수업을 방해하면 누가 손해 보는 거예요? 친구들이 침해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동료 학습권 침해로 하자. 여기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아예 그 면목고등학교 생활지도부장을 할 때 이렇게 교실마다 학습권 침해 사안 신고서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선도 규정을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는 거죠. 선도 규정을 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업을 거부하거나 이런 경우, 선생님의 지적에 불손한 태도를 보이면서 이러는 경우, 학교 교사의 정당한 지시를 부르는 경우, 교내 봉사부터 특별교육 이런 출석 정지까지 이 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교권 침해 사안 신고서라고 안 한 거예요. 뭐라고 했어요? 학습권 침해 사안 신고서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교실에 붙여놓고 선생님들한테 애들이 이런 행동을 할 때 벌점 주지 마셔라. 벌점은 경범에 해당하는 것에 주는 거지 동료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이 도둑질 행위, 도둑질 행위라는 건 그건 무슨 말씀이냐면 남의 시간과 부모님들이 낸 세금을 도둑질해가는 거라는 거예요. 수업을 방해하는 건. 그래서 하지 마시고 신고를 해주셔라. 그렇게 했고 제가 한 2개월 동안을 매주 선도위원회 하면서 학습권 침해 올라온 애들을 전부 다 징계했습니다. 2달을. 그랬더니 드디어 생활지도부에 어느 날 왜 손님이 꼬이질 않나 이렇게 파리만 꼬이나 그랬습니다. 저의 생활지도 비기예요. 학습권 침해 학교마다 조금씩은 달라요. 이렇게 자세한 학교도 있고 조금 성긴 학교도 있습니다. 그 성긴 학교들은 이거 참고하셔서 요거 괜찮죠? 이렇게 요거 이런 것들을 의견 수렴하셔서. 근데 재미난 게 애들도 이걸 보더니 선생님 우리도 신고해도 돼요? 그런 애들이 나와요. 그 얘기는 뭐냐? 애들도 학습권을 침해하는 저런 행동에 대해서 속으로 속상해했던 애들이 의외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을 방해하는 행동이 사라지는 그런 현상을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네. 1번 질문 가지고
지금은 40분 가량을 했네요. 근데 선생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 비대면 수업은 45분이라고 해도 45분을 하면 안 돼. 50분 더 50분 못 버텨요. 어른도 선생님도 피곤하시잖아요. 이미 아무리 좋아도 피곤해요. 드라마 50분짜리 봐봐. 그럼 쉬고 싶지. 자, 그래서 지금부터 15분간 휴식을 취하시고 저는 이렇게 타이머를 가지고 있어요. 비대면 수업할 때도. 귀엽죠? 다이소에 다 있어요. 자, 15분간 비디오도 끄시고 쉬셨다가 다시 15분 뒤에 만나기로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저도 비대면 수업할 때 앉아 있으면 안 돼. 다 나가서 스트레칭도 하고 바깥에 시원한 그 나무도 보시고 이렇게 하세요. 네, 다음 시간에 더 중요한 얘기 말씀드릴게요. 네, 55분에 그럼 뵙겠습니다. 네.